여기 지난번에 이제 했던 것 중에 성과 관리 이쪽 부분을 간단하게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 했을 때 성과 관리 진행했던 사례를 가지고 이 사례가 너무나 이제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를 하나만 준비해서 그걸로 1시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이 섹션 중에 성과 관리 쪽을 먼저 간단하게 리뷰를 먼저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성과 관리라는 부분이 SCM 쪽에서는 SCM 체계 자체를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성과 관리 그러면 뭐 회사에서 성과 관리 그러면 지난 해에 얼마나 돈을 벌었냐 그 전에 비해서 다 그런 거잖아요.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이익 많이 내고 뭐 다 그런 거지만 전체적으로 그는 이제 종합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최종적인 성과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이 SCM 자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프로세스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IT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정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SCM에서 성과 관리라고 하면은 보통 그 우리 회사의 SCM 프로세스, IT, 조직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더 얼마나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개선시켜야 될 포인트는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더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그 기업 전체 효율이 보면은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이는 부분에 의해서 기업 전체의 스루풋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공정의 흐름하고 똑같죠. 공정에서 버틀렉이 최종 아웃풋을 스루풋을 결정하는 것처럼 기업에도 보면은 구매해서 생산해서 이제 딜리버리하고 그러한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안 되는 성과가 낮은 그 성과가 결국 회사의 성과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부분을 이제 도출해내서 전체적으로 스루풋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KPI, 성과 관리 지표를 통해서 이제 수치화, 계량화해서 이제 개선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근데 이 KPI 그러면 굉장히 좀 막연하기도 하죠. 이것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사실 KPI 인덱스 같은 게 뭐 한 수백 가지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인덱스만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할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당연한 일 같고요. 밑에 있는 걸 이제 KPI를 간단하게 이런 K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 사이클 타임, 그 오더 주문 받아가지고 수정 딜리버리 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네. 온타임, 납기, 준수. 일단 퍼펙트 오더 컴플리션 같은 거는 하나의 오더를 이제 최종적으로 딜리버리 할 때까지 한 아이템, 한 시간, 뭐 날짜, 수량 그런 거에 어긋남이 없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수행을 다 한 그러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고 포캐스트 액티베이션, 수요일 정확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가는 것까지 그런 과정을 이제 보는 거겠죠. 여기서 보면 KPI를 정의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이걸 집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람이 집계를 해서 리포팅을 하고 그걸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집계가 될 수 있게 언제 어떤 데이터를 집계해서 어떤 이제 로직에 의해서 계산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책임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목표 대비 얼마만큼 우리가 성과를 가져가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모자랐구나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프로세스적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런 것들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보통 SCOR이라는 쪽에서 CPI는 그쪽이죠. APIC 쪽에서 SCOR에 해당하는 성과관리 지표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보면은 커스터머 고객 관점에서 그 다음에 내부 관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그걸 보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KPI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는 거를 선정을 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 모델 말고 보통 이제 또 보는 모델이 이제 고객 만족을 이제 하는 측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고객 만족을 잘하고 있느냐, 자산 효율은 어떠냐, 스피드는 어떠냐, 플렉서빌리티는 어떠냐, 뭐 그런 측면에서 KPI를 선정을 해서 우리 회사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프로세스를 보면 여기 앞에는 이제 뭐 SCM 프로세스 전략 그런 것들이 정의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앞부분에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의가 돼서 쭉 흘러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스템으로 자동 보고 집계가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사람이 관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왜곡이 되죠, 왜곡이. 자, 이건 이래서 빼고 저건 저래서 빼고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숫자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잘한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제조업체에서 하는 성과 SCM에 관련된 그런 성과 지표를 어떤 걸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걸 간략하게 슬라이드를 준비했던 거고요. 여기서 보면 그 각 조직별로 왜냐하면 이런 프로세스와 더불어 그 조직이 IT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그 조직별로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가장 그걸 매핑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각 조직에 맞는 이제 퍼포먼스를 체크해 보는 게 가장 SCM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영업 부분, 생산 부분, 자재 부분. 그럼 여기에서 그 각 부문의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 부문, 내가 속해 있는 뭐 생산 부분, 영업 부문에서 내가 할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건데 그게 이제 뭐에 대비해서 잘했느냐. 지난달에 대해서 잘했느냐. 뭐 작년에 대해서 잘했느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의 계획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했느냐. 그걸 이제 체크하는 게 가장 포인트죠.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을 체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업에서는 팔기로 했던 계획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잘 팔았냐. 생산은 생산 계획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잘 만들었냐. 그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이거는 이제 영업 부문의 전체적인 어떤 부문별, 팀별, 계획 대비 실적 그런 게 나온다고 보면 개인이 이제 조직에 속해 있는 개인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일을 잘하면 우리 팀의 성과가 올라가고 영업 부문의 성과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비헤이버가 다 정의가 돼서 이제 일을 해 나가는 이제 그렇게 되는 셈이 되겠죠. 여기 보면 그러면 이제 뭐 영업 부문에서 그럼 수요 계획을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적을 보면 이 자체는 굉장히 좀 단순한 것 같지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비하인드 그 토픽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에서 판매 계획 대비 실적을 했어요. 그러면 저걸로 퍼포먼스 체크하면은 영업은 판매 계획을 당연히 작게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 100을 팔 수 있는데 난 80만 팔겠다고 판매 계획을 수립하면 그러면 이제 100 팔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뭐 모든 계획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을 했을 때 그 계획이 보수적으로 가지 않게끔 지나간 실적을 대비해서 목표치, 타겟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 계획, 생산 계획, 구매 계획 그런 것들이 SCM 프로세스에서 정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따라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도 굉장히 제가 되풀이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이제 재고 회전율을 그랬는데 그 재고 수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 재고 회전율 굉장히 중요한 이제 KPI인데 그러면 재고 회전율 같은 거는 어느 부분에 속하냐 어느 부분에 영업이냐 생산이냐 자재가 절대 될 수가 없죠. 이건 전사 KPI에 해당합니다. 전사.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일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가지고 뭘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되었을 때 이게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거죠. 비슷한 개념으로 납기 진수율 같은 거. 고객 납기를 원했을 때 제대로 납기를 충족시켜주는 거. 그것도 영업 부분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산 부분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회사 전체의 퍼포먼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조직과 연관시켜가지고 퍼포먼스 체크를 할 것인가 할 때 그 조직이 실제적으로 내가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KPI로 매핑을 시켜주고 전체적인 전사 차원의 이러한 KPI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얼마큼 잘했구나 그런 걸 체크하는 KPI로 모아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다음 장에 안 넘어가. 그래서 이제 KPI가 설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KPI가 우리가 이제 생산계획 정확도 마음대로 가고 이제 생산계획 정확도 같은 거를 이제 95%로 가져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목표를 정한다고 하는 의미는 왜 100%가 아니고 뭐 그렇게 보통 이제 뭐 베스트 프랙티스가 하고 있는 그런 목표 그런 걸 설정할 수도 있죠. 좀 이따 사례를 보시면 이제 사례에서도 그렇게 설정한 게 있어요. 베스트 프랙티스로. 그런데 실제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는 그냥 아이디어하게 베스트 프랙티스가 지금 뭐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산 계획 정확도 같은 거를 만약에 체크했다. 지난 1년 그런 걸 체크를 해보니까 계획 대비 한 80%밖에 항상 만족을 못 시키더라. 100%를 해놓으면 절대 달성할 수가 없는 수치잖아요. 그랬을 때는 80% 정도의 실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80, 한 5% 목표치를 주고 시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목표치를 정할 때도 이제 무리하게 정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걸 분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영업과 생산, 구매가 있는데 이 부동어가 뭘 의미하느냐면 그 외부 환경 요소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되게 이게 차이가 많이 날 밖에 없죠. 내가 열심히 해서 퍼포먼스가 많이 나면은 그건 굉장히 외부 환경 요소가 적은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영업과 구매 이쪽 부분은 영업은 고객을 보고 있고 구매는 우리 협력업체를 보고 있고 회사의 외부와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되게 이제 외부 환경이 어렵죠. 쉽게 타겟을 높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생산을 보면은 생산은 영업이 얼마만큼 팔겠다라고 한 계획을 가지고 자재가 얼마만큼 구매가 되는구나. 그 컨스트레인트를 감안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니까 회사 내부죠. 내부. 그 내부니까 생산은 계획대로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내야 당연한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출발이 되고. 그래서 생산이 95%로 가장 높게 설정이 되어 있죠. 자리가. 지금 같은 이제 뭐 코비드
이제 코로나 같은 그런 시기에서는 당연히 이쪽이죠. 모든 회사, 전 세계가 이제 공급망 문제 걸려 있지만 결국은 이제 회사 내부에 우리 회사의 조직으로 보면은 생산이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합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야 모든 게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걸 가지고 실제 이제 적용했던 거를 뭐예요? 전환이 안 되나? 보이긴 보여요. 나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뭐 이 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으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는 것들을 그냥 이해하는 측면에서 저렇게 KPI를 정의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처음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KPI를 설정해 나가서 관리를 해 나가는데 거기에 딸린 그라운드 룰이 뭐냐 하는 것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SCM에서 성과 관리에 관련된 KPI 이걸 관리하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저런 프로세스를 가져갑니다 하는 거를 굉장히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 SCM 역량 향상을 위해서 개선 포인트가 뭐냐 각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와 조직과 IT 시스템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개선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그거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지금 SCM KPI를 설정해서 앞으로 관리할 겁니다. 그런 얘기죠. 이건 뭐 조직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공장별로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를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하면은 다음에는 이 프로세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찾는 거죠. 이렇게 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안정화시키는 걸 먼저 가져간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기업체가 이게 1년 내내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변동이 되는 거죠. 내부 환경이 혹은 외부 환경이 시장이 마켓이 변경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겠죠. 딴 회사가 다 변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냥 그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요즘에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일본의 뭐 전기차 얘기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도요타가 뭐 현재 1등인데 전기차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마찬가지죠. 전체가 그런 게 이제 변경이 되면 우리도 그걸 변경해 나가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잘 하겠다 하는 것들을 고려하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전사 관점의 KPI를 얘기를 해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 전사 관점의 KPI가 있고 조직별로 KPI가 있을 때 이게 좀 상충되는 게 가끔씩 생겨날 수가 있어요. 상충되는 게.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납기 준수율, 그 고객 납기를 지키는 거, 제대로 지키는 거, 그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회사 전사 관점에 그러한 방향이 있다고 하면 납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납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재고를 쌓는 거겠죠. 물론 MTO 베이스가 아니고 MTS에서 재고만 많이 쌓아 놓으면은 납기 준수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다 메꾸는 거죠. 그 재고를 못 쌓아 놓으니까는 이제 주문을 받은 거를 판매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리드 타임 짧게 해서 제조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렇게 되면은 재고를 줄여야 되는데 납기 준수율은 높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리드 타임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상충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튼 전사 쪽으로 먼저 보면서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의 SCM 체계, 우리의 SCM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SCM 프로세스에서 조직별 R&R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관이 되지 않으면 이건 뭐 있으나 마나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랑 퍼포먼스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게 전혀 역효과만 나는 겁니다. 저기 한 10여 년 전에 10년 더 됐나요? 저기 이제 어느 대기업에서 이 KPI 관련돼서 얘기를 하나 해나가는데 그때는 한참 화두가 뭐였냐면 SCM에서는 좀 자세한 부분을 내려갔을 때 계획대로 실행하는 거, 그게 하나의 모토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실행하는 체계를 만들자. 그게 말은 이제 이게 좋은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고. 근데 이게 적용이 될 때 영업 부분에 적용이 됐어요. 영업 부분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될 수 있는 생산 부분인데 영업 부분에 전사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 영업 부분에 적용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판매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을 세웠어요. 다음 주에 혹은 다음 달에. 판매 계획을 100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실행하자. 그러니까는 나는 120을 팔 수 있는데 100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판매 계획을 세웠는데 120을 팔면은 결과가 KPI 이제 성과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준수율 측면에서 보면 떨어지게 됩니다. 달성률 측면에서 보면 120%지만 그러니까 영업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이전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 이전에 어떤 컨설팅 회사가 MTO 베이스도 아니고 MTS 베이스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들이 이제 더 팔 수 있는데도 안 팔고 다음 달로 이제 이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굉장히 이제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한번 고치려면 또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시스템 막 그런 걸 다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처음에 그런 것들을 설정할 때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거고요. 여기는 이제 평가 관점보다는 이제 개선 포인트의 확보를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물론 평가, 점수 매겨서 부문별로 그런 것들을 성과를 달리 적용하는 것도 경영 목적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SCM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가보다는 가장 퍼포먼스가 저조하고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분석해 나가고 하는 것들도 연관을 좀 지켜 놔야 합니다. 코너 케이스 같은 거를 가끔 늘어지고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통제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룰이 이렇게 갔을 때 이 프로젝트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전체적인 이제 그 SCM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글로벌을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을 선진화시키고 그랬을 때 우리의 SCM 프로세스와 조직과 IT의 활용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그때 정의를 좀 했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죠, 이게. 버퍼를 통해서 대응력 제고. 이쪽 부분은 버퍼가 이제 안전제고죠, 안전제고. 그래서 너무 재고를 줄이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납기가 고객이 원할 때 제대로 못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해서 우리의 이제 포캐스트 같은 것들도 좀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제대로 수립을 하고 우리의 공급 능력, 그러니까 생산, 구매, 조달 뭐 그런 것들도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S&OP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버퍼를 좀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가져갑시다. 그게 이제 얘기가 좀 됐었고 결국은 고객 납기 준수를 좀 높이기 위한 그게 가장 먼저 얘기가 됐었고 여기 이제 글로벌로 좀 운영이 돼가니까 국내만 보지 말고 글로벌 운영 체계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서로 연관을 좀 시켜서 그렇게 SCM 프로세스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면서 납기 중심으로 생산이 납기를 좀 보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실시간 주문 대응 체계 이런 것을 좀 갖추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조달 체계 지금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조달 공급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가시화를 잘 시켜서 계획과 연결시켜서 제대로 계획대로 생산을 해나갑시다. 그런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과 실행, 계획대로 일을 잘 합시다. 여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과제가 이렇게 좀 나왔고요. 이 각각의 과제를 가지고 이제 이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면 이 정도의 이제 좀 밸류가 나올 겁니다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KPI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장표를 되게 좀 눈에 안 들어오게 그려놨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목적에 따라서 이 KPI를 SCOR의 모델에 맞게 이제 고객 측면과 이제 내부 효율 그 측면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랩핑을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PI를 이제 설정을 해 나갈 때는 굉장히 많은 그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직 내에서도 협의가 필요하고 전사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상충되는 KPI가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 나간다.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서로 간의 협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설정을 했던 게 출하 납기 준수요. 여기 보면은 이 회사는 이렇게 썼어요. 약속이라고 썼고 요청이라고 썼고 같은 출하 납기 준수율인데 이건 뭐냐면 고객이 요청한 납기에 제대로 대응했느냐 이거고요. 이거는 이제 생산이 그 출하를 위해서 주는 그런 계획들을 제대로 줬느냐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계획 준수율, 그 다음에 오더 투 딜리버리 이게 처음에 나왔던 거죠. 구매 납기 준수율, RTF 준수율,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고 회전율 이런 걸 쭉 이렇게 설정을 굉장히 많은 협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갑시다라고 했던 거고 그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와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은 성과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 우리는 몇 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KPI가 설정이 됐고 여기 밑에 있는 모니터링 지표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이제 KPI와 연결이 되는 거 그런 성격이지만 성적을 매기지는 않고 이러한 지표들이 얼마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이 좋아지면 위에 있는 KPI가 향상될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분석을 해가면서 결국은 이걸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갈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앞단에서 얘기했다. 운영 효율을 이제 극대화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도 향상시키고 사업 운영도 선진화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KPI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점프가 된 거죠. 이 과정까지를 얘기를 좀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똑같지만 단계적으로 이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럴 때는 이러한 KPI를 먼저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글로벌로 지금 우리가 글로벌로 이제 체계 정착하고 있는 중이니까 글로벌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하고 향후에 이제 모든 게 잘 됐을 때는 어떤 걸 가져가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생각해도 되지만 지금은 여기에 1단계로 여기에 포커스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 부문은 이런 걸 가져갈 거고요. 공급 부문 이런 걸 가져갈 거고 구매는 이런 게 있고 전사는 OTD 디지타임 혹은 뭐 재고 회전율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경영층에서 가장 이제 궁금해하고 요구하는 게 결국은 그래서 뭐가 얼마큼 좋아지는데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를 또 내주려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매핑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이래서 돈을 이만큼 벌어요. 수익성이 이만큼 좋아집니다. 뭐 이런 거하고 연결시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SCM 프로세스가 이 파이낸셜 넘버로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걸 연결시켜 나가는 거는 중간에 너무나 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거 얼마만큼의 영향을 줘서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하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거기에 따른 그 밸류 드라이버들이 이 밸류 드라이버를 통해서 매출이 얼마만큼 증대가 될 거고 비용이 얼마만큼 증대가 될 거고 효율이 얼마만큼 향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마만큼 돈을 많이 벌 거고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실 보면 모든 회사가 결국 이 두 꼭지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증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SCM 개선 활동들을 해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 절감을 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매출 증가가 비용 절감이 제대로 되면은 자산 효율성 이게 제대로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꼭지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KPI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얼마만큼 이익이 날 수가 매출이 더 발생이 되고 이익이 더 날 수가 있느냐 하는 거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전제, 가정 뭐 그런 게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그 목표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목표 수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이 달성 목표가 97%인데 아니 97%돼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61%밖에 안 돼요. 이게 선진사 베스트 프랙티스 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잡았는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61%에서 SCM 프로젝트를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97%로 이게 점핑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뭐 출한 앞기 준수율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고객이 요청한 대로 제대로 갖다 주는 건데 이 한 부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퍼포먼스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무려 36%가 이렇게 점핑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한 거는 뭐 그래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가보자는 경영층에 그런 욕심 같은 게 있죠. 제가 그 결정을 해서 드라이브를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절대 이렇게 안 잡습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성취도를 맛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불용재고 그런 것들이 6%인데 3%로 줄겠다. 그러니까 이 불용재고 같은 것들도 보시면 이것도 결국은 전사 KPI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불용재고가 쌓인다. 그러면 그 구매에서 잘못된 건가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영업이 못 팔아서 불용재고가 난 겁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제품, 반제품, 자재, 이제 원부자재 이렇게 나눠졌을 때 이 결국은 불용재고 전체를 보는 거는 전사 성과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100% 이렇게 형상을 시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금액 자체를 재고 회전일을 이제 좀 줄여보자. 14일에서 11일 정도. 뭐 이 정도 같으면 뭐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공급 리드 타임이죠. 이게 11일에서 5일로 줄입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달성 목표는 그 경영층이 우리 이렇게 아주 높은 거를 걸어놓고 진짜 혁신적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거를 과시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오히려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이 타겟을 이렇게 설정을 해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 회사마다 문화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대 효과를 이제 좀 실제적으로 산출해 봅시다. 그래서 항목을 이렇게 잡고 여기에 모든 그 가정 전제 사항들을 계산한 다음에 그래서 얼마만큼 이 타겟이 이제 달성이 되면 이만큼 금액들을 더 계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러프하지만 숫자를 좀 산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눈에 좀 가시적으로 들어오죠. 돈으로 이게 바뀌게 되면. 그래서 정량적으로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해놨는데 사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많이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이 판 거, 그다음에 비용 줄인 거, 그다음에 효율성 개선한 거, 그 카테고리를 맞춰서 얼마만큼 이제 개선이 됩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억 단위 정도로 해서 총계를 내서 이만큼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경영층은 이제 이 숫자를 보고 맞든 혹은 뭐 달성할 수 있든 없든 그걸 목표로 이렇게 이제 가겠죠. 보고도 이런 숫자로 보고가 되죠, 보통. 그래서 이게 돈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파이낸셜 넘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꼭 파이낸셜 넘버가 아니고 정성적으로 나오는 기대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 부문별로 영업부문, 공급부문, 그 다음에 앞뒤 쪽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무슨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같이 공감을 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공감이 제대로 안 되면 이 KPI가 좀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KPI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뭘 좋아지게 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우리 회사의 밸류를 어떻게 향상시킬 거고 뭐 그런 거하고 연결이 돼야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부문별로 쭉 디파인 됐었고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KPI 자체만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KPI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와 그 앞단의 이제 전략과 그 앞단의 비전과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SCM 프로세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에 어떤 조직과 연관이 되고 IT 시스템이 어떻게 드라이브를 해주고 그런 게 이제 좀 정립이 돼야지만 그래야지 거기 포인트에서 어떤 KPI를 설정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좋아지겠다 하는 것들이 산출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KPI 설정이 제대로 되면 결국은
우리가 설정한 SCM 프로세스가 향후에 더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라고 보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SCM 프로젝트나 회사에서 하는 PI 그런 이제 그 운동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일회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2년 전에 PI를 했는데 뭐 좀 그래서 또 PI를 또 하고 시스템을 갈아엎고 또 시스템을 또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서 그걸 보면 너무너무 예, 뭐 투자했던 돈도 아깝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했을 노력도 아깝고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픈 이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도 지금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또 PI를 했다고 하는 그런 회사를 가서 그런 이제 점검을 좀 해보면 전혀 이렇게 이제 서로 연관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체계가 완성되는 것까지 가는 체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거쳐서 이제 KPI까지 연결시켜서 셋업을 해놓은 데가 별로 없고 그냥 프로세스나 그런 것들이 그림을 그리고 IT 스트럭처를 이제 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했는데 그다음에 뭐 몇 년 후에 또 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겠죠. 네. 우리가 뭐 담당자들이 그런 걸 느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서 잡았던 그런 KPI 항목들을 어떻게 산출할 건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로직을 셋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로직이 교과서에 있는 뭐 그런 로직을 갖고 와서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로직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로직을 중요한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계산하는 그런 퍼포먼스 관리 체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오더 투 딜리버리 타임은 이제 출하일에서 세일즈 오더를 이제 입력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하나의 KPI를 설정을 하려고 해도 출하를 제때 해줘야 되고요. 그 출하하는 날짜에 트랜잭션을 제때 해줘야 되고 영업에서 세일즈 오더를 입수를 이제 주문을 받았을 때 세일즈 오더를 제대로 입수를 입력을 해줘야 되죠. 어디 ERP에다가. 그럼 이걸 보시면 이거는 ERP에 있는 데이터로 충분히 할 수가 있겠네. 그렇게 되고 ERP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기간을 줘서 고객별로 산출할 수가 있겠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아놓고 세일즈 오더를 제때 입력을 안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죠. 그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세일즈 오더를 가장 빨리 입력하는 거. 주문을 받자마자 세일즈 오더에 입력하는 게 모든 회사의 프로세스의 이제 가장 그 출발점입니다. 실행 쪽에서. 그걸 무슨 이유에 의해서건 아무튼 뭐 제대로 제때 안 해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KPI는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죠. 이걸 분석해 와야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제 정착이 되고 KPI에 가야 되는 거죠. 출하 납기 준수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고객한테 우리가 약속 납기를 해줍니다. 이 회사의 경우요. 그래서 고객한테 주문했던 거를 이틀 후에 혹은 3일 후에 출하시켜서 딜리버리 해드리겠습니다. 한 거 대비해서 실제 출하했던 이제 그 실적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KPI를 설정을 하려면, 운영을 하려면 약속 납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고객이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고객한테 약속을 합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죠. 공식적으로. 그러면 고객한테 약속을 해준 이 약속 납기를 뭘로 할 거냐? 뭘로? 고객한테 주든 안 주든 우리가 고객이 주문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언제 딜리버리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걸 약속 납기로 잡을 거냐? 아니면 고객한테 통보한 거를 약속 납기로 잡을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데피니션이 다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고객한테 통보한 거를 약속 납기로 잡는다 그러면 고객한테 통보한 게 데이터를 어딘가 쌓여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생산 계획을 잡아서 완료를 언제 하고 딜리버리를 언제 해서 고객한테 언제 갑니다. 그런 이제 계획이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제대로 산출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거는 생산이 고객을 납기하기 제대로 주기 위해서 생산이 내가 언제까지 만들어 주겠다. 생산 납기, 생산 계획 준수라고 이제 비슷한데 이게 글로벌 가면서 이게 한 단계 좀 더 설정이 되는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생산 계획 준수율 같은 것들도 그러면 생산 계획 했던 거대로 제대로 만들었냐. 그걸 하려면 생산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돼야 되고요. 생산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는 거 그 이전에 보면은 이 계획이 어제 수립한 오늘 계획이냐, 일주일 전에 수립한 오늘 계획이냐, 일주일 전에 수립한 일주일 계획 중에서 오늘 하루에 해당하는 계획이냐, 우리는 어떻게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생산계획 준수율이 일주일 전체를 묶고 살 거냐, 데일리별로 다 잘라서 할 거냐, 뭐 그런 것들도 다 디파인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하지만 프로세스나 조직과 IT 시스템들이 같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됐든 어떻게 정의가 됐든 생산계획 준수율은 타겟이 목표가 95% 이상입니다. 라는 것들로 같이 가야 됩니다. 생산계획 준수율이. 구매 마찬가지죠. 그러면 구매도 보시면 우리가 구매 펄처스 오더를 던졌잖아요. 협력업체한테. 던지면은 거기에 우리가 납기를 같이 넣어주죠. 그럼 그 납기 대비 협력업체가 그 제때 가까워 그 납품을 했느냐. 결국 그걸 보는 걸 텐데 그 납기가 안 변합니까? 한번 우리가 이제 구매 납기를 주면 그 펄처스 오더를 릴리즈를 하게 되면 협력업체 사정에 따라서 그게 또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걸 어떤 기준에서 그 납기를 이제 기준을 삼아서 그거 대비 진짜로 갖고 온 거 그거를 계산할 거냐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가 되줘야 되겠죠. 100개를 펄체스 오더를 이제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협력업체가 98개를 갖고 왔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0점 처리할 거냐 98% 처리를 할 거냐 뭐 그런 것들도 다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얼라우언스를 줄 거냐 말 거냐 혹은 이제 납기 준수율이 뭐 대비 하루가 늦게 들어왔다. 하루 늦게 들어온 거는 납기 준수했다고 볼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또 협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RTF 준수율 마찬가지죠. 리턴 투 프로켓 이거는 이제 생산이 영업한테 준 거죠.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재고 회전율 같은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ERP에 있는 데이터를 좋든 싫든 갖고 와서 계산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얘기할 게 굉장히 많더라 하는 거고요. 그걸 하나씩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더 투 딜리버리 릴레이 타임은 사실 이게 전자 이제 KPI지만은 전자 KPI라고 해서 이제 관리를 안 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SCM 팀이
관리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나갑니다. 그 정의를 해나갈 때 측정 방법, 계산식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시스템으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 트랜잭션을 ERP에서 혹은 뭐 다른 기타 시스템에서 트랜잭션을 해주는 그 프로세스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퍼포먼스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하해놓고 제때 안 하거나 근데 주문 입수해놓고 제때 등록을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전혀 리타임이 개선이 됐다 혹은 나빠졌다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제 오더 받아서 딜리버리 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나눠서 출하 리타임, 제조 리타임, 생산 투입 리타임 이걸 이제 그 입고해가지고 입고라고 하는 거는 생산 완료돼서 창고에 입고된 거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 창고 자재 창고 제품 창고에 입고돼서 출하한 거 그까지는 얼마큼 걸렸니? 그 다음에 생산해가지고 창고에 갖다 놓는 것까지는 얼마큼 걸렸으며 주문 받아가지고 생산에 투입한 거는 또 얼마큼 걸렸으며 그걸 이제 분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우리의 오더 투 딜리버리 리드 타임이 계산이 될 텐데 그럼 이러한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게끔 우리는 시스템들이 그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제대로 트랜잭션 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ERP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추출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출하 납기 준수료 같은 거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 납기 했던 거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한 게 얼마만큼이냐 이거 기준을 여기 기준이 있죠. 여기서 이제 월, 주, 월별 뭐 월주인데 평가는 월별로 하는데 이제 분석은 매주로 하겠습니다. 그런 이런 식으로 그 계산 사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나가면서 그 충분히 협의하고 이해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건 너무나 간단하게 심플한 그런 계산식인데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를 다 정의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자동으로 집계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출하 수량이 이렇게 되는데 뭐 정확하게 출하 수량을 맞출 수 없는 그런 회사 그런 것 같으면 이제 뭐 몇 프로 안에 들어오면 완료가 됐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쪽에서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생산 계획 준수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생산 의도죠. 언제까지 이제 만들기로 했던 거 그걸 제대로 만들었냐 그런 겁니다. 여기서 그 어떤 회사에 이제 가서 이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 그러니까 영업 죄송합니다. 영업 부문과 생산 부문 이제 자재 구매 부문 크게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경영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사장님 앞에 있고 그다음에 영업 부분과 생산 부분이 퍼포먼스 얘기를 해주는데 영업 부분에서는 퍼포먼스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많이 못 파는 이유는 생산에서 생산 계획대로 갖다 주기로 했던 거에 80%밖에 안 왔습니다. 80%밖에 안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납품을 합니까? 그 생산 쪽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쪽에 이제 탓을 한 거죠. 생산에서 발표를 합니다. 생산에서는 무슨 얘기야? 지난달에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95%던데 다 만들었은 게 그럼 왜 85%, 80%라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이제 앞에서 바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얘기죠.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사장님은
답답한 거죠. 여기 빨리 뭐가 문제인지 그렇게 해서 뭔가 지시를 해야 되겠는데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그 숫자가 왜 둘이 얘기하는 게 안 맞아. 그 숫자부터 분석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그럼 또 이게 지연이 되겠죠? 그럼 그 숫자 산출된 거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생산은 마지막 공정 통과한 것까지를 생산 시점을 잡은 거고, 영업은 품질검사 합격한 것까지 최종적으로 나온 걸 실적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서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데서 무슨 KPI를 가지고 성과를 얘기하고 보너스를 얘기하고 굉장히 좀 우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프로세스에 맞게 다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고요. 생산교육 준수율도 너무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케이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회사의 모든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될 거고요. 구매 납기 준수율 생각입니다. 네. RTF 네. 이렇게까지 해서 예, 지금 제가 쓰기로 했던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예, 예. 아무튼 성과 관리는 예, 중요하면서도 쉬우면서 어렵고 그래서 좀 많은 고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